요즘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전국적으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락하고는 있다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대잖아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뭐 준비 대상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상속 대중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세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인이 되시면서 이제 고인에 대한 재산을 자녀들이 이제 물려받으면서 내는 세금이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큰 공제는 이제 일가 공제를 일단 5억을 빼주고, 혹시라도 배우자가 살아있을 시에는 5억을 추가적으로 빼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5억에서 10억 정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5억 이하이거나 10억 이하이신 분들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네. 상속 세율 같은 경우는 최소 10%의 세율을 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30억을 넘어가게 된다면은 50%의 세율을 얻어맞게 됩니다. 특히나 그리고 6개월 이내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세율이 좀 굉장히 높다라는 표현을 네, 그렇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OECD에 비해서 네. 이제 세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이제 법인을 운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주식가액에 할증 프리미엄을 붙도록 돼 있어요. 네. 그것까지 감안할 경우는 최고 세율이 6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뭐 웬만한 뭐 수도권 중에서 강남권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30억 넘는 데가 되게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30억 아파트를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가 8억이 나오는데 미국은 0원이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가격이 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상속세 과세 체계는 20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가는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증세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국세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를 보면요. 2018년하고 2020년만 비교해도 납부 세원이라든지 납부자 수들이 5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뭐 상속세 대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매년 소득세율도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는데 왜 상속세는 재산가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영을 안 해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피할래야 없는 세금이 어떤 상속세인 것 같은데요. 상속세에 대한 부가 제척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부가 제척 기간이라 하면은 과세관청에서 이제 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간? 네,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이내에만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뭐 사기라든지 어떤 재산을 숨긴다든지 은닉이라든지 범죄 혐의가 같이 동원되는 경우에 15년이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누락하는 세금이 50억 이상이다. 그러면 이 제척 기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과세관청에서 그런 회피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조건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도 상속 재산에 포함인데 여기에 해당이 똑같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탈루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유자산 상속세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속세만큼 현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각 그 보유자산별로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우자가 살아있을 시에는 네. 그냥 일가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서요. 네. 10억 자산밖에 안 되신다. 그러면 상속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0억이 초과되면 그때부터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네, 문제는 네. 10억일지라도 네. 이게 또 이제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것은 배우자한테도 부가 이전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으로. 그렇죠. 네. 배우자한테 이전이 되고, 배우자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사시면서 자산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서 네. 10억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당장 10억인 상태에서 돌아가실 때는 세금이 없지만은 네. 나중에 이제 늦게 돌아가신 배우자님이 돌아가실 때 네. 세금이 작게나마 뭐 1억 정도, 2억 네.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요, 네. 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과세가 10억일 때는 10%, 네. 높을 때는 30억일 때 50%거든요. 네. 근데 자산가이신 분들은 네. 이 중간이 없으세요. 극과 그래서- 극이구나. 그렇죠. 극과 극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100억을 가정하게 된다면은 네. 2차 상속까지 감안했을 때 거의 88%의 세율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내가 가져가는 게 너무 작은데요. 그렇죠.
상속세 대비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자금 출처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금 출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명도 해야 되고, 이걸 소명을 잘못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미리 준비를 못 하셨다면은 사실상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가업상속을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업상속을 같이 염두에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배우자가 살아있다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5억을 공제해줘야 했는데 사실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공제를 이제 할 수 없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미리 준비를 한다면은 이제 증여를 통해 가지고 사전 증여를 한다든지, 때로는 이제 손자녀한테 이제 세금이 더 많이 붙지만은 오히려 손자녀한테 증여를 함으로써 상속세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방법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특히나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데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절세도 문제지만 납부를 잘하는 것도 절세거든요, 사실은. 그거까지 가면은 실제 국세청에서도 종신보험을 미리 좀 가입을 해둬가지고 큰 세금을 내는 것을 미리 준비해두자라고 해서 종신보험을 미리 들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은 여전히 리스크가 큰, 상속세에 대한 리스크가 큰 항목 같은데요. 매년 상속세 신고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각종 공제, 그 5억 공제라든지 배우자금 5억 공제가 변함이 없고 있어요. 그리고 세율도 변함이 없는데 사실상 세법은 유지되고 있는데 자산가가 올라가니까 납부자 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한 3년 전만 제가 세무사 처음 시작했을 때 상속세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인데 지금 거의 한 달에 2건씩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시면은 진짜 고액 자산가 분도 계시지만은 그냥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이쪽에서는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미리 준비를 했으면 조금 이런 잠금장치가 됐을 텐데, 그렇죠. 상속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는 세율을 이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으로는 사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적입니다. 네. 30억 아파트 지금 계속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세금만 13억이다라는 또 신문 기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사람들의 희망감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강남권, 뭐 잠실,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그 꺾임체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증여하려고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자녀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과세관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자산 중에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보험금을 납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까지 상속재산을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녀 명의로 세금을 이제 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납세 재원을 마련해 주시는 게 세금이 제일 없고요. 그것이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이 가입을 해줘서 미리 이제 상속세 납부 재원을 같이 물려주시는 것이 좋으시죠. 뭐 어쨌든 증여는 10년을 합산하니까 그 10년 합산한 그 돈으로 자녀한테 보험 가입을 시키고 수익자로 자녀를 하게 되면은 세금은 안 나올 것 같네요. 현금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보험은 채권자 압류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삼방보험금 포함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냥 돈이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있는데 가끔가다 이제 채무가 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경우에 이제 뭐 자산가액이랑 채무가액이 비슷하거나 채무가 더 많다. 그러면 이제 세금은 없어요. 이제 상속세 계산할 때 채무를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는 그 이후에 압류가 된다든지 또 이제 상속세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돌아가신다고 해서 뭐 장례비라든지 여러 채무 변제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해두시는 게 세금 외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가 지금 20년째 세율이 그대로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속세 증가 속도보다 상속 재산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통계적으로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현재 만약에 20억이 있고 네. 이제 18년이 결과가 되어가지고 2배가 올랐다. 그럼 재산은 40억이 되죠. 네. 이 경우에 상속세는 이제 현재로서는 20억을 상속받는다 했을 때 1.3억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18년이 경과된 상태에서는 재산은 2배가 늘었잖아요. 네. 근데 세금 공제 제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4.3배인 5.6억이 돼버립니다. 1.3억에서 5.6억이 돼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럼 더 나아가가지고 현재는 20억인 게 4배가 되었다. 36년이 지나서. 네. 그러면 재산은 80억이 됩니다. 네. 근데 세율은 17.9억으로 네. 약 13.8배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상속하고 증여 어떤 게 더 유리한 건가요? 가치 상승이 이제 많이 될 예상. 자산 같은 네. 자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증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합산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10년 합산단이고요. 또 합산이 될 때 옛날 가격 그대로 네. 합산이 됩니다. 네. 지금 뭐 강남권의 아파트가 뭐 30억이다 가정하게 되면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 50억이 됐다. 네. 그래도 30억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 20억의 차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상속, 증여를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대중화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상속을 위한 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